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의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오토데스크 M&E 제품을 활용한 리얼타임 프로젝트 제작, 오토데스크 모션 빌더 앤 마야 곱하기 언리얼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GDC 2023에 공개된 언리얼 시즌1인데요. 최근 게임은 물론이고 영상,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얼타임 게임 엔진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수요가 이전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워크플로우 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리소스 제작 및 편집에 3ds 맥스 및 마야, 모션 빌더와 같은 오토데스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제품들이 필수 제작 툴로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고품질의 결과물과 빠른 결과물 구현을 장점으로 한 언리얼을 활용한 프로젝트 활용 기술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오토데스크 M&E 제품을 활용하여 리얼타임 프로젝트 진행 시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 웨비나의 아젠다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션 빌더 곱하기 언리얼 파트입니다. 정교한 애니메이션 제작 및 수정에 최적화된 모션 빌더를 이용하여 언리얼 메타휴먼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을 편집하고 다시 언리얼 프로젝트의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야2 언리얼 파트입니다. 생각보다 정확하게 언리얼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가져오는 기능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모션 빌더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모션 빌더는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캡처, 편집 및 재생하고 마야 및 3ds 맥스와 같은 3D 콘텐츠 제작 도구 간에 원활하게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모션 캡처한 애니메이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성된 애니메이션을 편집하는 데도 아주 유용한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교한 모션을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에서 더욱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실적인 디테일을 자랑하는 언리얼 메타휴먼의 애니메이션을 모션 빌더를 통해 제어하고 추가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두 프로그램 간에 굉장히 유동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데모를 통해서 모션 빌더와 언리얼의 상호 호환 작업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리얼 빈 씬 파일을 하나 열어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퀵셀 브릿지를 이용해서 메타 휴먼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프리셋으로 제작되어 있는 거를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자기가 제작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언리얼에 새롭게 들어온 메시2 메타 휴먼이라는 기술로 제가 이전에 만들었던 모델링 캐릭터를 메타 휴먼으로 다시 어떻게 컨버팅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제작을 해놨는데 버전이 또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가 약간 만져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휴먼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 캐릭터를 조금 수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리얼한 캐릭터가 필요하실 때 이렇게 메타휴먼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버전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해주고 약간 추가적으로 옷도 안 입고 있고 해가지고 약간은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이나 옷 같은 거 좀 추가를 해줬고요. 저는 스웨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의는 이대로 괜찮은 것 같고 신발은 이 슬리퍼 대신 로퍼로
좀 무난한 느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옷을 안 입고 있게 만든 거는 캐릭터를 갖고 와서 또 다른 작업으로 옷을 입힐 거였기 때문에 옷을 안 입게 해놨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모에서는 의상을 또 갖고 오는 것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의상도 입혀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휴먼 제작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잘 제작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메타휴먼 안에 있는 어떤 소스로만 조합해서 캐릭터 제작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전에 만들어냈던 캐릭터도 이 메타휴먼 형식으로 컨버팅을 해줄 수가 있고 컨버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들어있는 애니메이션 소스들 있잖아요. 블렌드 쉐입이라든가 이런 이런 스킨 웨이트 값 이런 것들을 또 가져와서 아주 디테일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메타휴먼 캐릭터를 또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요거를 데이터를 내가 원활하게 쓰기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저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주고요. 바로 이 클라우드 상에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데모용으로 미디엄 퀄리티로 해서 다운로드하고 시내에 추가를 했습니다. 이 메타휴먼 컨텐츠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메타휴먼이라는 요 폴더가 있죠. 이 구조 안에 커먼이 있고 내 캐릭터 이름으로 된 전 레그맨이라고 해놨는데 요 메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값은 내가 만든 이 레그맨, 그러니까 내 캐릭터 이름으로 된 그 블루프린트가 있겠죠. 한번 열어볼게요. 블루프린트를 로딩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벤트 그래프 같은 게 있고 저는 뷰포트를 선택해서 캐릭터가 잘 불러와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렇죠? 잘 불러오고 있죠. 텍스처는 아직 로딩 중이긴 한데 로딩이 점차 되면서 이렇게 고퀄리티 이런 캐릭터를 손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장점이죠. 확인 한번 해봤고 요거를 이제 씬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져 있고 지금 보니까 위치가 약간 이동이 돼 있어서 얘를 0 값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자체를 돌리는 건 좋지는 않은데 좀 라이트 좀 등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캐릭터 자체를 움직이는 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위해서 얘가 움직임 값으로 내보내도 잘 보내지나 넌 얘를 마이너스 90도로 Z축을 돌려가지고 한번 내보내 볼게요.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세팅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일단 이 정도 세팅해주고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얘는 크게 바디, 페이스로 나눠져 있고 얘의 이 메일, 그러니까 얘의 특징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메일, 톨, 키 큰 캐릭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바디 안에 이 바디에 대한 이 메시와 본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바디는 노출되어 있는 부분, 손이랑 이 발목, 나머지는 이제 옷이나 이런 걸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바디로 나가져 있고 본 그리기에서 모든 계층 구조 눌러보면은 실제로 이 본들이 이렇게 숨겨져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손 부분, 그 다음에 이 발에 노출된 부분. 얘가 지금 바디 부분으로 되어 있구나. 얘를 내보내려면은 오른쪽 눌러서 Asset Action, Export. 그 다음에 원하시는 폴더 선택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값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옵션들은 좀 챙기셔야 되는데 FBX 최신 버전 2020 선택하시고 버텍스 컬러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들을 체크 해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익스포트. 그러면은 1차로 바디에 대해서 내보낸 거예요. 얘는 내 캐릭터 안에서 보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낼 거.
페이스 메시랑 본을 보내야겠죠. 페이스 블루프린트 오른쪽 똑같습니다. 에셋 액션 익스포트 똑같은 기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옵션을 아까 그대로 돼 있겠죠. 그대로 두고 익스포트. 자, 그러면은 이 캐릭터의 특징적인 부분을 내보낸 거예요. 나머지 특징적이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의상 부분이에요. 얘는 커먼이라는 폴더에 들어있다는 거. 요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먼에 보면은 메일, 톨, 그쵸? 얘 기본 그 사이즈니까 바디 말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바텀에 슬랙스, 바지 있죠? 얘는 커먼에 들어있어요. 얘의 블루프린트를 오른쪽 에셋 액션 익스포트 해서 기본값 이름으로 내보내고 옵션은 아까 설정해놨으니까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바지 다음에 신발, 슈즈, 로퍼 오른쪽 눌러서 에셋 액션 익스포트 그냥 이름으로 그 다음에 아까 저장된 옵션으로 그 다음에 이제 스웨터 남아있죠? 탑에 스웨터 오른쪽 그 다음에 에셋 액션 그 다음에 익스포트 기본 이름 아까 설정한 옵션 이렇게 되면은 그 메타 휴먼 캐릭터 파일을 다 내보낸 거예요. 아직 안 내보낸 거는 텍스처 우리 확인용으로 텍스처가 필요하니까 텍스처를 내보내줍니다. 얘는 커먼에 있지 않고 내 캐릭터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페이스 쪽에 보시면은 이게 메인 LOD라는 그 페이스 컬러 텍스처가 있습니다. 얘를 내보내면 돼요. 오른쪽 눌러서 똑같습니다. 엑센 액션 익스포트 그 다음에 기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얼굴 내보냈으니까 바디도 내보내겠죠. 바디 가서 텍스처 있죠. 우클릭 에셋 액션 익스포트 그 다음에 기본 이름으로 저장 두 개가 나눠져 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보내면은 언리얼에서 하는 작업 끝났고 그 다음에 모션 빌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션 빌더에서 처음 해줄 거는 처음에 켜지면 나오긴 하는데 여기 세팅에서 인터랙션 모드 보면은 바꿀 수가 있어요. 기본 모션 빌더인데 저는 마야가 편해서 일단 마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거 맥스나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픈해서 아까 페이스 메시를 갖고 오시면 됩니다. 페이스 메시 갖고 오는데 중요한 거는 엘리멘트는 로드 올 엘리멘트 나머지는 다 디스카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세팅 다 디스카드 그 다음에 테이크 파일도 다 임포트를 체크 해제하시고 갖고 오시면 돼요. 우리는 이 형태만 갖고 올 거니까. 그러면은 페이스 쪽 요 메시와 본이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뼈가 엄청 많았죠? 요거를 화면을 제가 지금 껐다 켰다 하는 거는 컨트롤 A 단축키를 많이는 안 쓸 건데 요건 자주 쓰는 거라서 그렇죠? 뭐 엑스레이 보기, 노멀 보기 요거는 컨트롤 A를 누를 때마다 스위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이 많다. 그래서 본 구조를 왼쪽 밑에 있는 내비게이터에서 볼게요. 루트가 있고 뭐 펠비스가 있고 이런 본 구조가 그 캐릭터를 불러올 때 같이 딸려오게 됩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다 들어오진 않았죠. 뭐 팔이나 뭐 다리 같은 건 안 들어왔죠.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들을 갖고 오면서 얘를 병합하는 방식으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모션 빌더가 진짜 좋은 기능이 뭐냐면은 그래서 아까 오픈이었는데 머지로 갖고 오면 좋습니다. 두 번째 거 이거를 갖고 올 때 머지로 갖고 오는데 이번에도 머지로 두 번째 엘리멘트 머지로 갖고 오시고 나머지는 다 디스카드 거의 똑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한 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고 머지로 불러오면은 지금 바디 쪽이 불러왔을 때 그 머지로 갖고 왔을 때 좋은 점은 같은 하이어라키, 그러니까 같은 이름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은 병합을 시켜줘요. 다른 것들만 따로 떨어져 나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파일도 한 가지의 하이어라키를 가진 파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파일을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이 루트 안에 지금 이제 다리까지 붙어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메시 보기로 봐도
정상적으로 바디 쪽, 손이랑 이제 발 쪽이겠죠? 불러와졌다. 그 다음에 바지, 슬랙스도 머지로. 그렇죠? 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옵션이니까 갖고 오기. 그럼 똑같이 바지도 갖고 와지면서 바지에 있던 뼈는 원래 있던 뼈에 통합이 되면서 하이어라키를 해치지 않고 갖고 와지겠죠. 또 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신발, 로퍼. 그러면은 발 쪽에 있는 뼈가 원래 있던 뼈와 병합이 되면서 이렇게 붙여서 깔끔하게 불러와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머지로 마지막으로 스웨터. 그러면 이 상체 뼈가 원래 하이라키랑 맞춰서 불러와지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따로 출력을 했지만 얘를 하나의 본이 심어진 이 파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적인 블로그 세팅이 끝났고요. 지금 약간 본이랑 별개로 요 메시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와 있죠. 다리 쪽도 잘 이 루트에 붙어가지고 하이어라키 구조가 예쁘게 들어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확인해 보면은 뼈에 붙어서 지금 스킨 웨이트 값도 정상적으로 잘 들어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요 메시들 떨어져 나와 있는 것들만 한 개씩 저 메인 루트에다가 옮겨줄게요. 페어런트를 해줄게요. 쭉 끌어다가 페어런트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 메시 하나에다가 밑으로 다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페어런트 스웨터까지 페어런트. 그러면은 이제 밑에 남는 애들, 얘네들은 그냥 빈 값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얘를 선택하면 이제 다 선택되는 거예요. 뼈다귀 있고 메시가 다 분리되어 있고, 그렇죠?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름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레그맨 이렇게 남겨놓고 확인. 그러면은 지금 이 레그맨이라는 이 그룹 안에 루트부터 시작된 뼈와 이 메시들이 다 들어가져 있게 되고 정확하게 스킨 웨이트도 다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모션 빌더 안으로 불러오는 작업은 끝났는데 우리가 여기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저장을 한번 해줄게요. 모든 데이터들은 중간중간 저장을 잘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얘는 레그맨 해서 V001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데이터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이나 테이크는 다 디스카드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일단 깔끔한 형태의 블로그 파일을 저장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모션 빌더 안으로 굉장히 잘 불러오긴 했는데 텍스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텍스처를 갖고 와줄 거예요. 근데 텍스처 하기 전에 의상은 제가 아까 쉐이더로 작업을 해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쉐이더만 요 메테리얼 쪽으로 들어와서 디퓨즈 값만 조정을 해서 색깔만 조금 맞춰줄게요. 로퍼는 약간 청록색 비슷한 색깔로 맞춰주고, 그렇죠? 여기서 맞춰주는 쉐이더는 그냥 내부에서 확인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주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녹색으로 잘 보이죠? 그 다음에 페이스랑 바디는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불러올 건데 특이하게
모션 빌더는 텍스처도 이 비디오 탭에서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 비디오 하신 다음에 텍스처 갖고 오시고, 아까 페이스랑 바디 뽑았던 거를 불러온 거예요. 불러오신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먼저 페이스 쪽 쭉 끌어서 머리 쪽에 갖다 놔줍니다. 디퓨즈에다가 연결. 자, 그 다음에 바디도 쭉 끌어다가 손에다가 하면 바디에다 되겠죠? 바디에다 연결. 근데 변하는 게 없죠?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바디 쪽에 쉐이더 보시면은 요 밑에 텍스처는 들어와져 있는데 지금 회색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디퓨즈가 회색이라서 그래요. 그 디퓨즈를 하얀색으로 111로 만들어 주시면 들어와집니다. 아직은 하얀색으로 보이죠. 지금 텍스처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단축키로는 7번 M 디스플레이에 누르셔가지고 텍스처가 표시되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머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디퓨즈가 회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1 하시면은 텍스처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텍스처 집어넣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 메타휴먼 캐릭터는 아주 디테일한 애니메이션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모션 빌더에서 세팅하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줄 겁니다. 뷰에서 스케매틱 컨트롤 W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케매틱 뷰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막 엄청 짜잘짜잘하죠. 오른쪽 눌러서 오토 어레인지 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 머리 쪽에 있는 본을 먼저 정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넥 01이라는 언더바 넥 언더바 01이라는 이 본을 찾아줄 거예요. 여기서 찾아도 되지만은 이 스키매틱 뷰에서 보면은 왼쪽 끝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넥을 선택을 해주는데 스페이스바 오른쪽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넥 밑에 있는 하위 항목들이 모두 선택이 돼요. 그렇죠? 모두 선택이 된 상태에서 넥 01, 넥 02를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주면 얘는 빠지겠죠? 헤드까지. 그러면은 이 넥 위에 있는 본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남겨야 될 것만 다시 컨트롤로 빼준 다음에 지금 뷰를 바꿔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프로퍼티에 보면은 비저빌리티라는 부분이 있어요. 체크를 해제해주면은 내가 필요한 본만 남기고 비저빌리티를 해제를 해서 숨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복잡하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체 본을 선택하고 필요한 본만 따로 빼준 다음에 그 비저빌리티를 꺼가지고 정리를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필요한 본들만 남기고 정리를 쭉 해줄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머리를 정리를 했지만은 손이나 팔 부분에 굉장히 아직 복잡한 본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Shift N 누르면은 Find Model by Name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똑같이 프로퍼티의 비지빌리티를 체크해 줄 수가 있고, 체크를 했다가 해제하면은 필요 없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똑같이 Shift N 눌러서 여기서 아웃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리스트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 리스트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똑같이 Shift N 눌러서 INM 돼 있는 요 본들도 선택해줍니다. 손가락 관련된 본들이겠죠? 그래서 비지빌리티를 해줍니다. 체크했다가 해제되겠죠? 또 Shift N 눌러서 여기서 이 벌지라는 것들도 선택을 해서 그렇죠? 선택이 되죠? 비지빌리티 체크 해제 사라지죠. 또 Shift N 눌러서 이번에는 하프라고 되어 있는 또 손가락 뼈대를 선택해서 비지빌리티 체크 해제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Shift N 눌러서
아우터라는 거를 선택해서 그죠? 칼목 쪽에 있네요. 밑에 비지빌리티 해제. 그 다음에 또 Shift N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너 선택해서 비지빌리티 체크 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Shift N 또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명칭을 찾아서 비지빌리티 체크 해제해서 이렇게 몇 번 돌렸더니 손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졌죠. 손이랑 같이 다른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내가 필요 없는 본들이 아직 조금 남긴 했는데 이 정도만 정리해도 충분히 깔끔해진 것 같아요. 물론 모션 빌더는 이 파이썬 에디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 파이썬으로 지금 반복 작업들을 검색을 하시고 그 필요한 부분들 한 번에 숨겨주기 이런 것들을 다 작업을 해서 그냥 원소스로 다 작업이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스크립트로도 이런 반복 작업은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기능은 Shift N 아까 말씀드렸죠. Find Model by Name 바이바이라고 써놨네요. 어쨌든 이거를 눌러서 모델을 찾아주는 기능으로 지금 별표해 놓은 거는 와일드카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첫 번째 이 트위스트 보면은 이 트위스트를 포함하는 모든 오브젝트를 찾아줘라 이런 내용이겠죠. 두 번째 거는 별표 언더바 아웃 언더바 별표 그 와일드카드를 또 써가지고 이 언더바 아웃 언더바가 포함된 모든 그 물체들을 찾아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8개 정도의 본을 검색을 해가지고 비지빌리티를 해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이 정도만 정리를 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이 약간 어드밴스한 내용이라서 좀 복잡하긴 하시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만 알면 금방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한 반 이상 우리가 끝났고 지금 추가적으로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손가락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모션 빌더에서는 이 손가락 끝에 본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메탈 휴먼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 끝에 본이 없어요. 그래서 IK 손가락을 적용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적용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SF 브라우저, 템플릿, 엘레멘트 보시면은 제가 볼게요. 여기 스켈레톤 노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빈 스켈레톤 노드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거를 화면으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자른 손가락이랑 이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쭉 끌어다가 넣는데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면은 마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마야식으로 아까 바꿔놨다 그랬잖아요. 단축키 X를 누르고 드래그. 기본적인 모션 빌더 기본값이라면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드래그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 이 뼈만 선택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스켈레톤 마스크를 켜주고 다시 얘를 X를 누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기본값이면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이런 옵션들이 생겨요. 그래서 Align 해서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을 맞춰주면은 이렇게 겹쳐지게 돼요. 이 뼈랑. 그 다음에 얘를 이동시켜 주는데 단축키 F5가 로컬 방향, F6이 월드 방향인데 로컬 방향으로 축을 설정해 줘야겠죠. 로컬 방향으로 설정하고 밑으로 내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드래그 앤 드롭 옵션으로 이번에는 페어런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위에 뼈에 페어런트가 되겠죠. 왼쪽 씬에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Expand to Selection 체크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본의 하이어라키가 쭉 펼쳐지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스켈레톤 노드인데 바로 위에 단계 내가 페어런트 시켰던 단계를 리네임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새로 만든 본은 리네임 눌러서 다시 붙여넣기. 그 다음에 아까 03번이니까 위에 있게
04번으로 순서를 맞춰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 번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계속 해보세요. 자,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에 또 어디 할까요? 가운데 손가락. 똑같이 엘리멘트에서 스켈레톤 노드 꺼내준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래그 옵션, 온라인,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또 드래그 앤 드래그 옵션 위에 본 선택해주고, 페어런트. 이게 반복이에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반복하면 됩니다. 다시 왼쪽에 씬에서 오른쪽 익스펜드 투 셀렉션 해서 내 본 찾아준다. 그죠? 가운데 손가락과 미들 새로 만든 게 있고 그 위에 02L 03이겠죠. 얘는 03L 복사. 얘는 리네임 붙여넣기 04L로 바꿔주면 된다. 반복입니다. 다른 손가락도 다 똑같이 해줄 거예요. 그렇죠? 놓쳤다면은 이번에 또 다시 스켈레톤 노드, 드래그 앤 드래그 옵션, 온라인, 그 다음에 로컬로 내려서 놓고 다시 드래그 앤 드래그 옵션으로 위에 펴, 그 다음에 페어런트, 그 다음에 씬에서 오른쪽 익스펜드 투 셀렉션 해서 손가락 찾아가 준다. 그죠? 핸드 밑에 있겠죠? L 밑에 여기서 링, 약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03을 리네임해서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로 만든 거 리네임 붙여넣기. 그럼 03이 아니라 04. 요렇게.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온라인 만들어주고. 이렇게 바로 붙여서 만들 수도 있어요. 드래그 앤 드래그 옵션. 여기다가 페어런트. 다시 오른쪽 익스펜드 투 셀렉션 쭉 내려가 보면은 핑키 리네임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만들어진 거 리네임 그리고 핑키 04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죠? 반복이다. 처음엔 어렵지만 엄지손가락 한번 해볼게요. 셀렉션 모드 드래그 앤 드롭 옵션 온라인 위치랑 회전감 맞춰주고 로컬로 내려서 맞춰주고 손끝에 맞춰주면 돼요. 하고 다시 드래그 앤 드롭 옵션 저 같은 경우는 X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Alt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래서 페어런트 해주고 그렇죠? 여기에 찾아가면은 된다. 리네임 익스펜드 투 셀렉션에서 찾아갔죠. 썸 03을 리네임해서 붙여넣기 04로 해주면은 L 레프트 왼쪽 이 손가락 그 추가 본을 전부 다 생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숙달된 조교의 시범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른쪽도 맞춰줄게요. 자 위치 맞춰주고 온라인 해주고 찾아주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 해서 여기서 찾아주면 됩니다. 이 과정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본 숨기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게 반복된 작업이잖아요. 그 대신 부위가 여러 개일 뿐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은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가지고 사실 한 방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은 이 스크립트를 공유해 주는 데가 많아요. 저도 이번 웨비나를 기획하면서 그 모카피라고 유명한 요 모션 빌더 유저가 있거든요. 그 유저 홈페이지도 있는데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파이썬 스크립트 자체를 공유하진 않는데 어떻게 요 파이썬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영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여러분들의 작업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왜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제가 말하는 동안에 어느샌가 오른쪽 다 찾아서 끝냈죠. 마지막으로 이름만 잘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왼쪽 손가락 끝에 본을 모두 생성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본 세팅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작업을 어느 정도 했으면은 저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003번으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테이크는 필요 없으니까 끄고 저장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모션 빌더 세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은 이 캐릭터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른쪽에 휴먼 IK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순서는 여기서 이 디파인에 스켈레톤이라는 걸 누르면 돼요. 이거 뭐가 선택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본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이 된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스켈레톤 셀렉션 마스크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켈레톤만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스켈레톤 디파인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약간 조금 더 머리를 써볼게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 로드 스켈레톤 데피니션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스켈레톤 데피니션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타 휴먼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거 참여하실 분들한테 링크나 뭐 이런 걸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공유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골반뼈를 선택을 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루트 밑에 이 pelvis를 꼭 선택을 해주고 이 데피니션을 불러와야 얘가 제대로 된 값으로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불러와주고 이 루트 있잖아요. 얘가 지금 루트가 다른 데로 잡히더라고요. 이 데피니션 값을 불러오면 그래서 이 루트만 더블 클릭해서 루트로 다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세팅이 끝나죠. 근데 그 대신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뭐 있어요. 그 노란색이 있으면은 느낌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모션 빌더 같은 이런 모션 캡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99.99% T포즈 중심이에요. 웬만한 사실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방식이 T포즈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A포즈, 언리얼은 A포즈잖아요. A포즈로 돼 있을 때 여기에 로테이션 값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른 애니메이션을 갖고 왔을 때 다른 애니메이션들은 T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차이 때문에 그렇죠? 뭔가 동작에 오류가 생겨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애초에 세팅을 T포즈로 맞춰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T포즈를 맞추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T포즈를 맞추기 위해서 작업 확대를 해볼게요. 이쪽 뼈 있잖아요. 얘가 지금 A로 굽어 있는데 제가 키보드 2키를 눌러서 이건 뭐 3D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죠. 로테이션을 불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한번 펴볼게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이 어깨 부분이 좀 이상하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캐릭터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쪽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을 살짝 올려줄게요. 근데 저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거를 값들을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래야 안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제 하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이게 막 2.69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반대쪽도 맞춰야 되는데 정확히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알아보기 쉬운 값으로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얘를 보기 쉬운 값으로 그렇죠. 0 아니면 90도나 뭐 45도나 이렇게 맞춰서 해준다면 그렇죠? 잘 펴지죠. 그리고 순서는 뭐랄까요? 이 척추랑 가까운 뼈에서 바깥쪽으로 맞춰주시죠. 여기 다 맞춰주고 여기 다 맞춰주면 소용없겠죠? 우리가 뭐 IK나 FK 이런 개념을 조금만 안다면은
끝에서부터 맞추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안쪽에서부터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이 부분 여기 했으니까, 그죠? 이걸로 선택해도 돼요. 이 부분. 그러면 지금 얘도 여기 값들이 들어있는 거를 펴줍니다. 그죠? 펴졌죠? 아까 A라서 꼽아져 있었는데 마이너스 90, 이거 놔두고, 그 다음에 이거 손, 얘도 지금 뭔가 값이 들어있다. 180에 가깝겠죠? 그죠? 그냥 대충 보면은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최대한 완전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값으로 그냥 하다 보면은 다 초록색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귀찮긴 한데 펴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떤 값들이 들어있으니까 얘도 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뭔가 조금 모아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쭉 타고 올라오겠죠. 얘도 구부러졌으니까 펴줍니다. 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컨트롤 A 눌러서 볼까요? 이렇게 펴지고 있죠. 자, 이렇게 펴줄게요. 얘도. 이렇게 하면 쭉쭉 펴지죠. 하고 여기 지금 우리가 요거 끝에 손가락 본을 만들어 줬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주면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 그러면 등록되죠. 갑자기 반대손이 나오죠. 이거는 반대쪽까지 자동으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나가서 이쪽. 요거를 먼저 해줄 거거든요. 이거 해줄게요. 가운데 손가락. 여기. 그쵸?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선택되죠. 나가고 여기. 새끼손가락. 여기. 그쵸? 반대쪽 손도 대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 여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손가락 끝도 다 등록이 됐습니다. 하고 이제 이어서 쭉쭉 해줄게요. 지금 요거 인덱스 했으니까 요거 차례죠. 그러면 요 값들을 깔끔하게 맞춰놓으니까 좋죠. 또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줍니다. 그래야 내가 보기 편하고 작업하기 편하다. 자, 이렇게 잘 펴지죠? 요즘 값을 좀 조절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딴 데랑 같이 펴보고 조절해 줄게요. 이런 애들도 사실 반복이잖아요. 되게 별거 아닌데 반복. 얘네들은 다 나중에 스크립트로 짜가지고 한 방에 하게끔 만들 수도 있긴 있다. 연결을 해줄게요. 또 적당한 값을 찾아서
컨트롤 A 눌러서 보면은 손가락도 쭉쭉 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안 폈지만은 좀 다르죠, 확실히. 이렇게 손가락도 펴주면 된다. 엄지손가락도 기본적으로 이제 펴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모션 캡처 파일이 어떤 형태의 T포즈에서 촬영이 됐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갖고 있는 모션 캡처 파일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미세하게 안 맞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또 이거를 데피니션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장 한번 하고 제가 반대쪽까지 해놨던 걸로 눌러가지고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디스카드, 엘리멘트, 디스카드, 세팅 쪽 저장 한번 해주고 제가 이렇게 반대쪽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T포즈까지 잡는 거는 완료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자물쇠 잠가 주시고요. 바이패드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캐릭터 세팅이 되고요. 여기에서 소스를 컨트롤 리그로 해서 FKIK로 보면은 컨트롤 A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컨트롤 리그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손가락 끝에도 잘 생성이 됐죠.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손가락 끝에도 이렇게 잘 작동이 되고, 우리가 손가락 끝에 있는 그 본을 추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구부렸을 때 손가락 끝이 잘 작동하죠. 이 손가락 끝 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고 마지막 이 본이 없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마디라고 할까요? 여기가 이렇게 펴진 상태로 작동을 하게 돼요. 그럼 좀 어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이브를 좀 자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레그맨 캐릭터라이즈해서 저장해주고요. 이제 캐릭터 세팅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외부에 만든 내 애니메이션 소스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션 캡처를 받았거나 모션 캡처를 그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거나 혹은 뭐 애니메이션 추가 작업한 파일이 있다면은 그 파일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댄스 모션 빌더라는 파일을 준비를 했고요. 이거를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이 불러와졌습니다. 한번 애니메이션을 실행해서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신나게 춤추고 있는 캐릭터가 잘 불러와졌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모션 빌더 같은 경우에는 휴먼 IK로 세팅해 놓은 이 데이터끼리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모으고 또 모션 캡처를 하고 그 데이터를 또 편집하는 과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수정하는 거는 다른 모션 빌더 자료가 많지만은 아주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고치고 싶은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은 난 요거 할 때 뭐 요쪽 팔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지금 이쪽 팔 잡고 제로 키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로 올라가기 전 제로키. 그리고 이렇게 뻗었을 때죠. 뻗었을 때 지금 여기 셀렉션 모드죠. 그래서 바디 파트로 와서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
키를 눌러주면은 지금 제가 여기에 고정시키고 싶은 부분, 고치고 싶은 부분, 키를 준 부분이죠. 그리고 다시 고정시키고 싶은 부분. 제가 제로 키를 안 넣었다면은 제가 이만큼 변형한 것들이 이 캐릭터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모션 캡처가 조금 잘못 찍어졌다. 예를 들면 팔이 한쪽이 뭔가 뒤틀린 상태로 계속 찍혀져 있다. 그러면은 한 번에 팔을 돌려가지고 키를 줘놓으면은 그게 수정이 되겠죠. 아니면 지금처럼 다른 부분은 보존하고 특정 어떤 프레임에 있는 내 키를 바꿔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원리지만은 이런 원리들만 잘 이용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션 캡처 데이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니메이션 데이터 수정에 아주 용이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모션 빌더에 또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는 또 차츰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은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내보내야겠죠. 프레임 앞으로 다시 당기고 캐릭터 그리고 이 캐릭터 보시면은 캐릭터 세팅이라는 데 보면은 여기에 플롯 캐릭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면요. 베이크 애니메이션 프롬 컨트롤 리그에서 스켈레톤으로 옵션을 보시면은 30프레임 키 리듀서만 제외해 주시고요. 플롯합니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 리그 없이도 캐릭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고쳤던 거 그죠? 이쪽 선 모두가 다 베이크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내보낼 건데 저는 이 레그맨 캐릭터의 이 뼈대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그리고 밑에 보면은 셀렉트 브랜치라는 게 있어요. 하위 항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브랜치를 하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셀렉션 해서 내보내줍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레그맨 익스포트 해서 내보내줄게요. 이번에는 모든 테이크와 모든 세팅, 모든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내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파일 뉴로 새롭게 만든 다음에 오픈으로 우리가 내보냈던 파일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레그맨 익스포트 다 불러가지고 씬의 루트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보낸 건데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90이 돼 있으면은 정상적인 건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워있을 때는 언리얼에서도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누워져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죠. 마이너스 90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죠?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장을 다시 그냥 덮어서 해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언리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언리얼에서 우리가 내보냈던 애니메이션 파일을 다시 불러올 겁니다. 이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콘텐츠 임포트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서 콘텐츠 쪽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새 폴더 해서 애님이라고 파일을 이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파일을 갖고 올 건데 우리가 내보냈던 거 그러면은 레그맨 익스포트 불러오는데 여기서 스켈레톤을 메타휴먼 베이스 스켈레톤이라는 게 있겠죠? 이걸 선택하고 기본값으로 불러옵니다. 더블 클릭해보면은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이 메타휴먼 캐릭터 스켈레톤에 붙어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애니메이션 파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씬에 띄어져 있는 지금 뭐 머리카락이 프리뷰라서 안 보이지만은
이 캐릭터에 이제 적용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파일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퀀서로 세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을 여기서 직접 렌더링 하셔가지고 또 이 영상 콘텐츠로 또 제작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잘 들어왔죠. 애니메이션 데이터. 뭐 거의 수정할 게 없이 모션 빌드에서 애니메이션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들어온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시퀀스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게임 플레이 에셋으로 만들어서 여기 인게임 소스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뭐 카메라 작업을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시네마틱 뭐 영상 소스로 쓴다던가 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과 모션 빌더를 사용해서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야 파트입니다. 마야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널리 사용되는 최고의 3D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부터 언리얼과 협업을 통해 마야 라이브 링크 기능 등을 개발하면서 상호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구축해 왔습니다. 당연히도 모델링, 애니메이션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방법을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전에 모션 빌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파악하셨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마야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으로 애니메이션 임포트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언리얼 라이브 링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언리얼 라이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근에 언리얼 엔진 5.1 버전용 라이브 링크가 오토데스크 앱스토어, 주소는 apps.autodesk.com, 그리고 라이브 링크 검색하시면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언리얼 라이브 링크 관련해서는 장표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언리얼 라이브 링크의 주요 기능으로는 오브젝트 라이브 링크, 오브젝트의 움직임 값이나 변화 값, 크기나 이런 것들을 옮겨주는 라이브 링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애니메이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조인트 애니메이션이 라이브 링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정이나 이런 오브젝트의 변화 값을 주는 블렌드 쉐입이 또 라이브 링크가 됩니다. 거의 웬만한 건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의 라이브 링크, 위치값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설정값까지 라이브 링크로 작동되기 때문에 마야에서 애니메이션 잡기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조명에 대한 값들도 링크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작업들을 마야에서 많이 하시고 추가적으로 언리얼에서 뭐 렌더링을 거는 식으로 혹은 플러스 알파 작업만 하는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해서는 또 타임 코드가 맞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프레임 값과 언리얼의 프레임 값을 동기화해주는 타임 코드 라이브 링크까지 또 이 이상의 기능들을 또 지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리얼 5.2 버전이 지원이 되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링크 설치부터 간단한 사용 제가 밑에 적어놓은 오브젝트 라이브 링크, 조인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한번 이 내용을 다뤄주신 적이 있거든요. 되게 자세히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언리얼로 가져가는 법입니다. 아까 모션 빌더 그 파트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마야에는 보내는 또 더 좋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설명드릴 겸 얼마나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넘겨갈 수 있는지 또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텍스처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본 상태가 엑스레이 조인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서 본의 움직임이 이렇게 베이크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걸어가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넘기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파일 자체를 그냥 익스포트 해가지고 그 FBX로 넘겨도 되는데, 마야는 또 좋은 점이 여기 그 익스포트 유니티 언리얼 이렇게 그 외부 프로그래밍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2 해가지고 샌드2 set 언리얼 프로젝트 눌러주시면은 내 언리얼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셀렉트 하시면은 내 언리얼 프로젝트로 보내집니다. 일단은 보낼 거를 근데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메시와 본 이 두 가지를 보낼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개씩만 보내지니까 셀렉트 하이어라키에서 전부 선택해 주신 다음에 파일 send to 언리얼 셀렉션에서 내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임포트 쪽에 들어가고 그러면 영어를 캐릭터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익스포트 해줍니다. 그냥 기본값으로 내보내시면 돼요. 금방 내보내졌죠. 언리얼로 돌아와가지고 콘텐츠 임포트 아까처럼 해서 콘텐츠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한 다음에 오른쪽 새 폴더 이번에 캐릭터라고 그냥 할게요. 또 CH 해서 이쪽으로 갖고 올 거다. 어떤 걸 갖고 오냐면은 우리가 내보낸 임포트 쪽에 캐릭터 그러면은 그냥 기본값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캐릭터 쪽에 보면은 깔끔하게 그 필요한 파일들이 쭉 텍스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에 들어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파일, 뭐 스켈레탈 메시, 그 다음에 뭐 피직스 에셋, 이런 뭐 애니메이션 시퀀스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스켈레탈 메시 보시면은 그냥 뭐 이제 지금 텍스처 로딩 중이라서 아직 안 들어온 텍스처도 있는데 깔끔하게 잘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헤어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리뷰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원리들을 잘 이용하면은 우리가 모션 빌더로도 또 내보내서 또 편집을 했다가 또 마야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또 내보내고 불러오고 또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만들어서 바꾸고 그리고 오늘은 길게 설명은 안 드렸지만은 언리얼 라이브 잉크 등을 사용해서 또 씬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앞부분은 조금 어렵긴 했지만은 우리가 모션 빌더랑의 데이터 근데 모션 빌더로 웬만한 캐릭터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메타 휴먼 캐릭터를 쉽게 컨트롤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모션 빌더로 갖고 와서 또 편집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사실 모션 빌더로만 갖고 올 수 있으면은 마야가 됐든 또 맥스가 됐든 또 다른 데로 보내는 것들은 또 굉장히 또 손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알려진 그런 정보로 또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마야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야에서 언리얼로 작업하시는 작업들을 많이 하실 텐데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또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근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보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린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또 준비를 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도 또 좋은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